안전하고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겠고요. 근데 코로나19 백신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걱정도 많고 궁금증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거 한 번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뭘 맞을지 선택할 수 있을까? 앞서 이제 위탁 의료기관 접종센터 투트랙으로 간다 하셨는데 이거를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시기마다 들어오는 백신의 회사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접종해야 되는 시기에 그때 공급된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본인이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해버리면 접종 자체가 아주 이제 혼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본인에게 지정된 백신을 지정된 곳에 가서 맞을 수 있게끔 예약 시스템이 가동이 될 거고요. 네. 행여나 나는 다른 회사 백신 맞고 싶겠다라고 하시게 돼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네. 가장 뒷순서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접종할 때 그때 어느 회사 백신이든 간에 그렇게 효과 차이가 크지는 않고 안전성 차이가 문제는 없으니까 어떤 백신이든 접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궁금증, 또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궁금증인데요. 예방접종을 피해야 할 사람은 없을까요? 좀 조심하거나 좀 지금은 안 맞아야 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예방접종 자체는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요. 그러니까 일단 조심해야 될 분들은 지금 당장 아주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자제를 하시고 몸이 좀 회복되면 접종을 해야 되고요. 네. 접종 당일에 열이 있는 경우는 접종을 며칠 미루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부에 대해서는 접종의 안전성이 증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않고요. 18세 미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2세에서 18세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12세 미만 연구도 차근차근 진행되면 연구 결과가 끝나면 그때 접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에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이 된 분들한테는 일단은 접종 장소에 오는 것 자체가 다른 분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힘들 수 있고 백신 자체, 특히 이번에 맞는 백신에 알레르기 있는 반응인데 이거 사실 맞아본 적 없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중증의 알레르기 질환이 있었던 사람, 내가 예전에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주사나 약을 먹고 쇼크가 왔다거나 아니면 전신에 피부 발진이 심하게 났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접종을 좀 하지 말아달라. 근데 다른 백신은 가능합니다. 예. 네, 사전에 내가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에 분들도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할까? 앞서 이제 알레르기 얘기하셨는데 알레르기 말고 다른 부작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접종 부작용들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서 지금 거의 1,000만 명 이상 맞은 백신들도 있고 이제 한 200~300만 명 맞은 백신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중증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접종 부위의 통증 정도, 좀 아프거나 좀 붓거나 하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전신적으로 약간 미열이 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일단 병원에 와야 될 정도의 그런 중증 부작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그냥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 형태니까 부작용 자체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접종했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 모든 백신이 부작용이 없는 백신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년 맞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위험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 교수님? 이 실제로 독감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작용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경증에서 중증까지 저희들이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이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했던 미국의 CDC 보고를 보면 초기 100만 회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 100만 건당 11번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독감보다는 많지만 그렇게 이 코로나의 영향 대비해서 심각한 건 아니고 일주일 전에 발표된 그 2차 보고에 의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은 걸로 특히 대부분 이 중증이 과거에 그 부작용을 한번 알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잘 제외하고 맞지 말아야 될 대상들 잘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그 이후에 사후 조치라든지 보상 이런 것들도 계획이 있나요? 예, 어제 이제 접종 계획 발표할 때 부작용 사례 수집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일단 식약처와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이제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예방접종 보상 시스템을 이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후에 이제 예방접종과 연관돼서 어떤 이제 치료를 받게 되거나 했을 때 30만 원 이상의
이제 그런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는 정부 네. 차원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일단 네. 피해를 이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신 접종에 대한 마지막 궁금증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또 궁금증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다른 백신하고 교차 접종은 가능할까? 야. 제가 알기로도 백신이 2번 맞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회사 거, 두 번째는 이 회사 거 이렇게 회사를 교차로 뭐 바꿔가면서 맞는 게 될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교차 접종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긴 한데요. 현재까지 임상 연구 자체에서 A라는 백신 맞고 B라는 백신 맞는 임상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일부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동일한 백신을 2회 접종 다 하도록 하면 되고요. 일부 백신은 1회 접종하는 백신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백신은 이제 1회 접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코로나19와 싸워온 지 만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효과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서 교수님. 네. 일단은 현재까지 이제 개발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되게 될 이제 이런 백신에 대한 효과는 임상 연구에서 현재까지 이제 기대되는 예방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하는 이제 접종하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있겠지만 전부 다 90%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우리 방역 수칙, 적절한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사용을 잘 하신다면 일상으로의 이제 복귀가 아마 머지않아서 돌아가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궁금증들 풀어봤는데 이렇게 네. 궁금증이 많은 만큼 각종 난설들도 난무합니다. 하나씩 참거짓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괴담 팩트로 확인하자. 첫 번째. 일부 백신 노인에게는 소용없다. 뭐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효과가 없다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OX로 좀 답해 주세요, 교수님. 정답은 아니군요. 아니다. 효과 있다. 네, 예. 일단 일부 백신 연구에서 좀 노인 대상 이제 연구 대상이 좀 숫자가 적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접종 대상에 이제 숫자가 좀 적게만 나와 있는 거고 일단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 노인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이제 여러 국가에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단 65세 이상 노인의 효과가 없는 백신이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요. 저도 기사로 봤는데 설마 싶더라고요. 이재갑 교수님 나오신 김에 여쭤봐야겠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반려동물도 코로나에 걸린다. 이런 기사 있었어. 진짜예요? 예. 걸려요. 네. 예.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한번 고양이가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외국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개, 뭐 고양이도 걸린 적이 있고 사자, 호랑이,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우리 옷 만들 때 이제 위에서 키우는 밍크에서 감염이 돼서 밍크 사이에서 또 전파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아이고야. 밍크 농장의 밍크들을 다 폐사시켰던 이런 적도 사실 있는 국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되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걸리는 건 아니고요.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야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 확진자 접촉한 동물에서 일부 걸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동물간에서 전파도 이제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또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거는 아직까지 보고 사례가 아직은 없거든요. 일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밍크 같은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예는 거의 없을 테니까 좀 차치하도록 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는 많이 기르시잖아요. 그렇죠. 이 고양이나 강아지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개나 고양이나 이게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못 하기는 하는데 일단 사람보다는 가볍게 앓는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근데 다만 증상 자체가 모호해서 뭐 식욕부진이라든지 무기력감을 갑자기 얘가 이제 좀 축 처진다든지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증상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조건 확진자와 접촉이 됐는지 그리고 일단 일상생활의 범위에서 행동이 좀 많이 달라지는 범위가 있으면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다시 넘어오는 예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 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내가 원한다고 검사를 할 수 있게 아직까지 이제 통로가 열려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통해서 확진자와 접촉되는데 행동이 이상하다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일단은 그쪽 동물을 보는 그런 쪽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체계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할 문제인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백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변이가 많잖아요. O인가요, X인가요, 교수님? 무용지물 안 X예요. 된다. 다행이에요.
일단은 그 변이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근데 변이가 일어나면 일부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는 돼 있고 일부 좀 떨어지는 수 있는 가능성이 보고가 되고 있긴 있지만 네. 일단은 백신 자체가 아예 효과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제 유전적 변이가 심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미 지금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래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종류를 바꾸든지 유전자의 종류를 바꿔주면 이제 지금 이렇게 개발했던 시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개발한 백신을 정말 무력화시킬 그런 변이 바이러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정말 심각하게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정말 백신의 모양을 바꿔서 한 번 더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 접종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네. 계속 필요하고요. 특히 치료제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런 조짐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당국 또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백신 접종과 관련된 궁금증도 상당히 신기한 생각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백신 주사를 맞으면 인체에 칩이 이식된다. 네, 아니겠죠? 네, 이게 이제 좀 미국이나 유럽의 음모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제 백신 개발과 관련돼 있어서 뭐 나노 파티클 이래가지고 백신 개발에 여러 가지 면역을 증강시키는 거가 나노가 들어가니까 무슨 나노 로봇 같은 게 몸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런 일도 없고 사실은 지금의 기술로 보더라도 저런 칩을 어떻게 삽입을 하고 주사 맞으면서 삽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낭설에 불과할 거 생각이 됩니다.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핫 이슈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